자,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에 173페이지. 여기 이제 이런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우선 이게 이제 영어로 단어가 산화를 영어로 옥시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원을 영어로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바로 영어로다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바로 빨간소 반응이 나오습니다. 그래서 그 리덕션의 RED를 따서 쓰고요.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의 OX를 따서 레독스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빨간 소, 옥스가 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곧 말씀드리겠지만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코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산화 환원 반응을 한꺼번에 이 식으로다가 레독스 리액션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기는 굉장히 유명해서 영안사전에도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단어는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산화다, 환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1. 정의. 자,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정의할 거냐. 우선 첫 번째 1. 산화. 자, 산화는 사실 요즘 중학교 교과서에는 산화다, 환원이다라고 하는 게 자세히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중학생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교과에도 이게 약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아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중학교 때 뭐 직접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도 뭐 영재고 입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화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뭐 산소랑 결합하느냐, 혹은 수소랑 해리하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전문적으로는 요거 하나면 됩니다. 바로 어떤 원자가 바로 전자를 잃는 것, 이런 상황을 산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덩달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원자의 산화수가 커집니다. 산화에서는 항상 저런 일이 벌어져요. 자, 반면에 두 번째 환원. 자, 환원은 그 반대입니다.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환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원자의 산화수는 감소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산화다, 환원이다라는 것의 어떤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산화수라는 개념인데,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첫 번째 1. 반드시 산화수가 변합니다. 누군가는 산화수가 증가해야 되고 누군가는 산화수가 감소해야 됩니다. 즉 이런 식의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것을
그걸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응이 아무리 복잡해도 어떤 원자들의 산화수가 변치 않는 반응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건 어떤 원자의 산화수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여된 산화수가 반응 전후에 변해야 산화하는 반응이고요.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저 산화하는 반응은 또 반드시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되고 그 환원되는 반응이 홀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누군가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했죠. 그럼 그 전자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 그 전자를 어떤 원자는 반드시 가져가서 환원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기서도 전하량 보존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게 뭐다? 바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그 전자의 개수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화환원 반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산화수라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원자에 산화수를 부여하는 것. 자, 어떤 원자에 산화수를 부여한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1. 루이스 구조와 바로 전기 음성도. 그것에 따라 각 원자마다 부여가 됩니다. 즉 산화수라고 하는 건 뭐 그냥 대충 관습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명확한 이유와 원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정해지는 거냐면 바로 루이스 구조와 전기 음성도. 근데 애석하게도 지금 이 중달책은 루이스 구조 설명이 아직 안 나왔죠. 전기 음성도 설명이 아직 안 나왔죠. 즉 이걸 알아야 산화수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자체의 이제 논리적 구조가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하지 않고 바로 산화수만 외우게 시키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교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어쨌거나 여기 있는 루이스 구조와 전기 음성도 요거를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루이스 구조 배우고 전기 음성도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넘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원리가 있는데 지금 중달책은 이런 원리를 아직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 뭐 교재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뭐 여하튼 그러면 산화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두 번째, 흔히 등장하는 산화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달책 기준으로는 이 원리적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외우는 게 뭐 그렇게 부담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과에서도 뭐 여러 가지 화학 수업을 들었을 텐데 그 화학 수업 내용에 이 수가 그냥 아주 계속 등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익숙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흔히 나타나는 산화수를 판별하는 방법이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나타나냐면 바로 175페이지 표 4.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거기 175페이지에 거기 표 4.2 즉 중달책이 언급하는 산화수가 여기다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175페이지 표 4.2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암기하시면 준달책에 나와 있는 뭐 산화수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그냥 한번 볼까요? 자, 175페이지 표 1을 보시면 한번 읽어나 봅시다. 근데 읽어만 봐도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 원소에 있는 원자는 0. 자, 기본적으로 원소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원자는 전하량이 0이다. 그래서 산화수도 0으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원자 이온은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 즉, 이온가가 산화수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는? 단원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원자가 이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 이온의 이온가를 바로 산화수로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플로린은 1-라고 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소는 2-로 정하기로 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 루이스 구조와 전기임성도 때문인데 그냥 뭐 다짜고짜 외우라고 돼 있네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예외라고 해서 산소 2-를 포함하는 과산화물에서 있는 산소는 1-산화수를 갖는다 라고 돼 있죠. 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니라 역시나 루이스 구조와 전기 음성도에 따른 원리에 따라, 그 전기 음성도 원리에 따라 산소의 산화수가 1-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2- 산화수가 흔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 공유결합에 있는 수소는 보통 1+. 자, 그래서 이 표 2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 제가 그냥 좀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H 플러스 H, 그 다음에 리튬, 소듐, 뭐 세슘, 이런 것들. 자, 다 누구냐면요, 주기율표상 1족 원소들입니다. 그럼 얘들은 화학 반응에서 산화수가 어떻게? 1+,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리튬부터 세슘까지는 100%예요. 100% 이제 뭐 그 보시다시피 그 1+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수소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수소는 때론 수소가 1- 산화수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수소가 1- 산화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은 1+다. 일적 원소는 항상 이렇게 산화수를 대강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릴륨, 맥니지움, 캘슘, 그 다음에 바륨 같은 주기율표상에 얘네들 다 몇 족이냐면 2족 원소거든요. 그러면 2족 원소들 같은 경우는 항상 2+, 2+, 2+, 2+, 이런 식이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한번 봐둡시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산소, 그 다음에 황. 자,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16족 원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보통 2- 산화수를 갖습니다. 보통이라고 했지만 거의 90% 이상 2-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요 산소가 뭐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때로는 산소가 1- 산화수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그 경우는 뭐 흔치는 않으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 써볼까요? 여기 써볼게요. 바로 플로린, 클로린, 브로마인, 아이오다인.
바로 어디냐면 17조 원소죠.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산화수가 보통 1-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강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주변 물질들의 전하량 보존을 고려하시면 산화수를 대강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걸 우리가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 정도만 기억을 해두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